안녕하세요 햄스터 여러분. 오늘은 바이낸스부터 도권까지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소송 4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큰 돈이 걸린 이야기와 가혹한 결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니 해바라기 씨를 움켜쥐고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첫 번째 소송, 제미니. 지난 10월 23일 미국 검찰은 세계의 주요 암호화폐 회사가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입니다. 페이스북과의 법적 분쟁으로 유명한 카메론과 타일러 윙클보스가 운영하는 제미니는 암호화폐에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는 투자 계좌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미니는 규제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대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재정 붕괴를 겪은 후 갑자기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라고 감독관 에드리엔 해리스가 말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혐의는 3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카이로프랙터와 전업주부 같은 개인 고객을 포함한 추가 투자자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2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제네시스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요? 이 거래소는 불과 몇 달 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혐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 사건이 규제가 미비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히는 악의적인 행위자의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의로 제네시스는 뉴욕에서 영업을 금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미니는 15개월 동안 사용자를 옹호하고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해결책을 원하죠. 그리고 다음 목록은 도권과 테라의 추락입니다. 물론 파산 목록에서 신화이자 전설인 도권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는 루나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와 1대1 고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실패했고 2022년 5월 그 고정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약 40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흥미롭게도 도권은 유명한 테라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폭락 후 첫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폰지 사기가 아니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SE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요? 테라폼과 전 대표 도권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디파이 앱인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연 20%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테라폼 랩스는 환수금 35억 5천만 달러, 법정이자 4억 6천만 달러, 민사벌금 4억 2천만 달러 등 총 45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도권은 테라폼 파산 재산의 2억 달러를 기부해야 했습니다. 3위는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40억 3천만 달러에 합의한 바이낸스가 차지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했지만 심각한 법적 문제를 겪었고 현재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벌금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봅시다. 2023년 3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거래소에 대해 7건의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2023년 5월 5일 미국 법무부 일명 DOJ가 햄스터 바퀴 더 빨리 돌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바이낸스가 미국 사용자와 이란, 쿠바, 시리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과 같은 제재 관할권의 사용자 간의 불법 거래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바이낸스는
상당한 수수료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같은 해 9월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몇 가지 우려를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6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SEC는 총 13건의 혐의를 공개했습니다.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미국 고객들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점, 수십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모아 CZ가 소유한 제3자인 메리트 피클 리미티드에 송금한 점, 워시 세일에 관여한 점 등이었습니다. 사실상 거래소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그 후폭풍입니다. 먼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바이낸스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진행되며 독립적인 제3자가 주도할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또한 총 약 43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합의금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18억 달러의 벌금과 약 25억 달러 상당의 자산 몰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암호화폐 세계를 조금 더 뒤흔든 것은 바이낸스의 전 CEO가 직면한 파장이었을 겁니다. 그는 미국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Guilty. 그리고 총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 벌금과 함께 5천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지불하고 물러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CZ는 자금 세탁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이 형량은 검찰이 주장했던 3년보다 훨씬 적은 형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형을 선고받기 전에 바이낸스 CEO로 재직하는 동안의 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죄하는 암호화폐 왕을 좋아합니다. 그는 편지에서 법정에 서게 된 저의 선택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번째, SEC 대 리플. 가장 큰 소송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소송은 실제 지불금이 다른 소송보다 약간 적더라도 업계에 미친 파급 효과로 인해 큰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SEC는 블록체인 개발자이자 XRP의 창시자인 리플의 임원인 브래드 발링하우스와 크리스천 라센과 함께 미등록 증권형 토큰으로 XRP를 판매하여 2013년에 13억 달러 이상을 모았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월에 SEC는 두 임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미등록 증권의 판매에 대한 구제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거래소에 금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Oh my god! Wow! 이는 SEC가 처음에 요구했던 20억 달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금액이라면 최대 합의금 2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실제로 리플의 큰 승리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보면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승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SEC는 기관에 대한 판매에 대한 권한을 받았으며 거래소는 증권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 여러분, 이러한 법적 사례를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윤리적 관행과 규정 준수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